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되었든 어떤 교육을 하는 업체 이런 데도 수료증이라든지 상장을 인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을 디자인하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한두 명 같은 경우라면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지만 이 인원이 20명, 30명이 되면 그것을 직접 입력하는 거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시간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이 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 수료증을 디자인하고 여기에 엑셀 파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부분은 MS 워드로 이런 상장을 만들어서 여러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예제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장의 명칭이 있죠. 댄스왕상. 그러면 상장의 명칭이 다르면 요 밑에 있는 내용도 상장의 명칭에 맞춰서 내용이 바뀌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아이의 이름과 생일, 그리고 상을 주는 날짜, 이런 것들을 각각 페이지마다 다르게 바꿀 수 있도록 메일 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 꿈나무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바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A4 용지 빈 화면에 이런 디자인을 이용해서 도안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 프리픽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프리픽이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이러한 사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상장 또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 양식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양식에 따라서 디자인이라든지 도안은 각각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줄 이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귀여운 공룡의 모양하고 어떤 테두리를 어떤 데코레이션 어떤 화려한 색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 엔진에다가 먼저 공룡을 찾기 위해서 큐트 디노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하면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룡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침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프리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이미지는 이 프리픽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프리픽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라이센스 내용, 즉 이미지 바이 프리픽을 입력해 주시면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배경이 가급적이면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료입니다. 이 유료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하시다면 결제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 프리 이미지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를 선택해 주시면 무료 이미지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공룡 두 마리는 찾았고요. 이제 테두리를 만들 선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코레이션 라인 그리고 화려한 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 어떤 컬러 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적당한 것을 찾아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프리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MS 워드에서 요걸 가지고 배경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S 워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S 워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새 문서를 선택해서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엑셀 화면이 나타나면은 이 화면의 크기를 맞춰 주시고 여기다가 테두리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픽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래픽 툴을 이용하시면은 각각의 객체를 분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MS 워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이 MS 워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이 있고 삽입 탭에서는 이런 객체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이 삽입 메뉴에 있던 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고 그리기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이건 MS 워드의 어떤 레이아웃 디자인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탭이 있고 참조 그리고 편지, 검토, 보기와 같은 이런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활용할 메뉴는 이 홈 탭에서 이 글자 크기 모양하고 이 문단 모양, 자, 그런 다음에 삽입 탭에 있는 그림하고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핵심 기능은 바로 이 편지 기능입니다. 편지는 메일 머지 기능이고요. 이 편지 기능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어떤 상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홈 탭에 있는 상태를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해 줄게 테두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Set Hand Drawn Decoration Border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 EPS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여기 AI 같은 경우 이거를 이용하시면 이미지를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MS 워드에서는 분리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JPG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 서식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르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점들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나뭇잎 모양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르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이 오른쪽 왼쪽 부분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셔갖고 최대한 이 안에 있는 이미지만 남기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여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빈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 해당 이미지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서 바깥쪽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깥쪽으로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작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 서식에 가 보시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 텍스트 줄 바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 줄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텍스트 뒤로다가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누르면 또는 커맨드 D키,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D키입니다. 이렇게 개체가 복제가 되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또
커맨드 D키,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D고요. 윈도우에선 컨트롤 D키입니다.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잘 해줍니다. 그러면 위쪽하고 아래쪽은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또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단에서 회전을 선택해 주시고 이 오른쪽 또는 왼쪽에 90도 회전을 해주시면 자, 이러한 모습이 되었죠. 자, 이거를 이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또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이렇게 왼쪽에도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개체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이 맞춤을 이용해서 위쪽 맞춤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치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비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을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고 자, 이거는 아랫부분을 자르기를 해야 되겠죠. 자르기를 선택해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자르기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부분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서 오른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형태의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양을.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 해제를 해줍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서식에서 이 회전 부분 그리고 수평 뒤집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그룹 해제를 해주고 자, 이것을 선택해서 그림 서식 그리고 회전 수평 뒤집기 이런 식으로 이 데코레이션 모양을 조금 더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로 방향의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갖고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이미지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 기본 형태는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거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개체가 하나씩 빠짐없이 선택이 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화를 해주시면 이것을 편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도형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맞춤, 가운데 맞춤, 그리고 맞춤, 또 세로 방향의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가운데로 맞추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장 띠나 테두리를 만드실 때는 이 바깥쪽까지 다 채워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프린터를 할 때 종이를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를 잡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인쇄가 안 되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로 꽉 채우게 되면 그 인쇄가 안 되는 가장자리 영역으로 인해서 마치 뭐 하얀색 띠가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럼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어떤 선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바깥쪽 부분에 이와 같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공룡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자, 그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이 공룡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JPG 파일을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룡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이 공룡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텍스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양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 그림 서식에서 텍스트 줄바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룡은 맨 앞으로 나오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앞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와 같이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지금 배경이 흰색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경 제거로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색을 없애는 게 있는데, 색은 이 배경색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 흰색을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구름도 없어지게 될 거고요. 이 공룡의 발 모양에 있는 흰색도 사라지게 되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투명하게 하는 걸로 투명은 못하고 바로 배경 제거로 투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 제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죠. 지금 여기 다홍색이라고 하죠. 이런 분홍색 부분은 제거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제거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을 나타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배경 제거 탭에 가보시면 유지할 영역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유지할 영역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선으로 그려주시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이미지들이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시면서 유지할 영역 부분을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 유지되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만약에 이제 불필요하게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 살아났으면, 자, 이번엔 제거할 영역 표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은 해당 부분이 이와 같이 제거되면서 투명하게 되는 영역으로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지할 영역하고 제거될 영역 표시를 적절히 활용하셔갖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보기 좋은 형태로 이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흰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되었으면 변경 내용 유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해당 이미지만 남게 되고 배경은 투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배치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와 같이 해당 이미지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도 하나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와 같이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색이 이렇게 약간 밝은 주황색 계열이죠. 자, 요거는 안쪽에 공룡에 보면은 이러한 색깔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요거는 색깔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서식에서 색을 선택해 주시고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커서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요. 해당 색깔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바깥쪽 부분이 투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그림 서식에 있는 텍스트 줄 바꿈에서 텍스트 앞으로 해서 자유자재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왼쪽 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주면은 자, 이와 같이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지금 이 공룡이 왼쪽을 보고 있고 요거는 오른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보고 있는 부분을 여백으로 두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레이아웃의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상장의 내용들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내용을 입력하기에 앞서서 우선 여기에다가 자료를 먼저 입력합니다. 자료를 입력하는 거는 바로 엑셀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엑셀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조금 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엑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상장에 대한 필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상장명, 즉 상단에 있는 상장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여기서 이제 생일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요일자,
그리고 중간에는 상장명에 대한 상장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명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상장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생일이라고 입력하고, 여기는 수여 일자, 그리고 상장 내용,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필드를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하면 더 많은 필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각각의 상장 명칭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상장명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제 이름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내용들도 모두 다 입력을 해줍니다. 자, 수요일자는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그냥 날짜로 입력하면 이게 날짜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로 입력하려면 우선 여기를 표시 형식에서 텍스트로 입력하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자, 지금 수요일자가 6월 3일이죠? 만약에 이와 같이 모든 날짜가 동일하다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장 내용은 이 상장 명칭에 따라서 적절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엑셀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런 형태로 상단에 있는 필드명이 들어가고 이 필드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30개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드명이 다르면 그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파일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저장명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상장 수여 대상이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이 엑셀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MS 워드에 아까 그 엑셀 파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편지 탭에 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요 받는 사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기존 목록 사용을 선택합니다. 자, 이와 같이 파일 여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엑셀 파일이 있죠. 지금 상장 수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경고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워크시트는 어떤 거,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데 전체 범위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는 사람 필터링 하면서 메시지가 떴죠. 이게 잘 연결이 됐는지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병합 필드 삽입을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만든 필드명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제대로 연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텍스트로 입력하기보다는 글 상자를 추가해서 입력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하고 제목이 들어갈 부분에다가 적절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필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편지를 선택해 주시고 병합 필드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상장명이죠. 상장명을 이와 같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를 이와 같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진하게 가운데 맞춤과 같이 이런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편지에 가시면은 이 결과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과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행복해 상이라는 게 잘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 사람, 그리고 다음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꾸미시려면 이와 같이 더 꾸며 주시고서 해당 위치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자, 이것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정렬하실 때는요, 이렇게 계략적으로 갖다 놓으시고 도형 서식에서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 가운데에 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테두리는 없애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테두리도 테두리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항목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을 추가해 줘야 되죠? 자,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름이 들어갈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편지를 선택해 주시고 이 병합 필드 삽입 이름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결과 미리 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으로 직접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 그리고 글꼴 모양 등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들어갔고요. 이 텍스트 상자도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 생일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에서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그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는 생일이라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이 오른쪽에 생일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를 선택해 주시고 병합 필드 삽입 그리고 생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생일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 등을 이와 같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해당 내용이 잘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밑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장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자, 내용을 이와 같이 들어갈 부분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편지에서 병합 필드 삽입 그리고 상장 내용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 등을 이와 같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 가셔갖고 이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에 잘 맞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날짜를 입력해 줘야 되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메일 위치를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줍니다. 다시 편지 탭에 있는 병합 필드 삽입 그리고 수요 일자를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 등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해서 글자 크기 그리고 맞춤을 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도형 서식에서 가운데 맞춤을 이와 같이 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장 수요 대상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 그리고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 등을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맞춤 등을 해서 이와 같이 잘 들어가도록 설정해 줍니다. 도형 서식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렬이 잘 되었죠. 자, 이제 이것들에 대한
채우기 색깔하고 선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그리고 윤곽선도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면 자,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이 키보드의 방향키 등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상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편집 탭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받는 사람의 번호가 있었죠? 이 번호를 클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상 없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상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장을 만들 때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완료 및 병합이 있습니다. 완료 및 병합을 선택해 주시면 두 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개별 문서 편집을 선택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 MS 워드 문서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죠? 워드에서 파일 그리고 인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인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인쇄하실 때는요, 요 상장 용지가 180g 정도 혹은 200g 이상 정도에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두꺼운 용지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미디어나 품질 부분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미디어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용지를 선택해서 인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파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인쇄하려면 이 상태에서 문서 인쇄를 이와 같이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인쇄하시는 것보다는 파일로 만들어서 인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리 차원에서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MS 워드를 이용해서 엑셀에 있는 파일 데이터를 활용해 이와 같은 상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상장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도 이 학원의 이 수료증이라든지 또는 자격증 같은 것들을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인쇄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인쇄를 하거나 할 때 시간을 많은 부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자료하고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에도 그대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로그는 하단에 이 세부 내용 설명 부분에다가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